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이지? 4일? 5일? 오늘이 5일인가? 휴대폰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지금은 5일 10시 51분이고요. 저는 오늘 데이오프를 냈습니다. 제가 지금 생리를 하고 있는데 생리 지금 오늘이 3일 차거든요. 근데 농장에 대부분 화장실이 없고 밭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를 총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그냥 쭉 붙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너무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오프 내고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집 뒷마당이 조금 넓어요. 계단식으로 마당이 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집이고 이렇게 쭉 갈 때까지 다 뒷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그냥 혼자 놀려다가 그 전에 영상이라도 한번 주절거려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딱히 핸드폰을 고정할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선 처리가 이상할 수 있다? 모르겠다. 오랜만에 주절거려보는 영상이죠. 오랜만이 아닌가? 저는 되게 오랜만이라고 느껴지는데 뭔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그래도 항상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에 막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뭐라는 거니? 여기가 너무 예뻐. 지금 제 시야에 여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예쁘네요. 아무튼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에 온 지 이제 6개월 반? 7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영어가 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도 애초에 저는 영어 늘기 목적보다는 살짝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서 호주에 온 것도 있어요. 도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이리로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게 떨어졌어. 야! 새들이 열매를 나무 위에서 먹으니까 이게 떨어졌네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져가가지고 물티슈로 닦아야겠어. 아무튼 고맙다 새야. 아무튼 저는 호주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서도 좀 엄마랑 괴로운 일들은 여전히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제 이거 엄청나게 큰 여드름이 났는데요. 제 여드름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없어 정말. 그냥 처음부터 만지지 말 걸 그랬어요. 다음 근황은 근황이라기보다는 생각? 저는 여전히 정신병자가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엄마랑 한번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브리즈번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두세 달 전에 카톡을 계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카톡 계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정을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었던 단톡방 그룹에서 제가 다 자동으로 나가졌어요. 카톡 계정을 삭제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랑 아저씨랑 아저씨네 가족들 그리고 저랑 있었던 단톡방에서 나와지게 됐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너 가족 단톡방에서 왜 나갔냐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카톡 계정을 삭제했어서 자동으로 나가진 거였다. 근데 어차피 그분들도 나를 자주 찾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이랑 얘기 나눌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저를 다시 단톡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알람이 뜨는 걸 봤는데 이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족끼리 단체복으로 맞출 반팔 티셔츠 문구 사이즈 그런 거 뭐 문구였는지 사이즈였는지 뭐 그런 걸 맞추는 카톡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랑 동갑내기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중학생 때부터 정말 가끔씩 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었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대학도 저랑 동시에 같이 들어갔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완전 정신이 무너지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되게 비교되는 느낌이 저도 모르게 들고는 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입학까지는 나랑 다 똑같은 순서였는데 다 똑같은 차례였는데 저는 막 휴학도 하고 자퇴도 하고 그랬지만 그 친구는 대학 졸업도 잘 수고롭게 잘 마쳤고 뭐 취업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랑 그 친구랑 비교를 하게 될 텐데 나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질까, 불쌍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아니야 이건 비교 같아. 비교되는 것 같아요. 네. 비교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거미 친구가 올라왔어요. 야 깜짝이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는데 그냥 나는 이 가족들 사이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가 단톡방에 초대를 하고 그 가족끼리 수다 떠는 것도 보게 되고 어차피 거기에 내 이름은 언급도 되지 않는데 왜 내가 그걸 봐야 되지? 싶어지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보기 싫었고 오히려 단톡방에 내가 없어서 나는 좋았는데 왜 초대를 했을까?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고 얘기도 했는데 라고 해서 엄마랑 이제 카톡을 하다가, 근데 엄마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카톡들을 봐서 그냥 좀 그랬다. 나는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았을 때가 더 편했다,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나랑 아저씨랑 계속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아저씨랑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도 너를 궁금해 할 텐데 너는 왜 그들에게 너를 알려주고 싶질 않아 하는 거냐,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는 사람들은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옛날부터 정말 7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뭐 가족들이랑 같이, 그 아저씨의 가족들이랑 그렇게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계속 했었고, 저도 아저씨랑 계속 이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었고,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엄마가 내가 아저씨랑 너랑 계속 관계를 사이좋게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물과 기름을 내가 섞어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아저씨가 네 욕을 해도 민주 그런 애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자긴 이제 그런 자신이 있다. 자기가 그러겠다. 아저씨가 너를 한심하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도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수긍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민주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라는 말을 분명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뭔가 여전히 엄마는 나랑 아저씨랑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피해의식이 더 들고, 정말 그때 당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여기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리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카톡을 했을 때 정말 화가 나서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분법적으로만 판단이 되어서 다 화가 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네가 아직 어리고 철이 안 들어서, 아니지, 뭐 예를 들자면 네가 더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면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도 아저씨네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저는 그 카톡을 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아저씨네 가족들한테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이가 어리고 철이 들지 않아서라는 거야? 내가 지금 그게 정말 문제라서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정말 사람이 그냥 욱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엄청나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내가 그럼 지금 철들지 않았다라는 소리야? 내가 왜 자꾸 나한테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아직 어려서,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욕도 하고 막 분노하다가 제발 좀 아저씨네 가족들이랑 나 좀 그만 엮어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가끔 용돈 10만 원씩 줬던 거에 대한 보답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나는 그들의 사랑이라고 느껴지질 않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도 나의 성인으로서, 내 하나로의 개체로서, 나 하나로서의 사회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를 그들도 자연스럽게 잡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아저씨의 가족분들은 저를 막 붙잡으려고 하진 않아요. 딱히 엄청나게 집착하지도 않고. 그런데 엄마 혼자서
유난히 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족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엄마가 나서서 나를 이렇게까지 묶어두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도망가고 싶다는데 왜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거지? 싶어지면서 엄마가 무섭고 그래서 뭐 욕을 했어요. 욕도 하고 막 카톡 당장 죽어버리고 싶고 정말 칼로 내 모든 걸 난도질해버리고 싶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 엄청 빨리 뛰고 숨도 못 쉬겠고 가슴을 그냥 쿵쿵쿵쿵 내리치고 카톡을 안 봤어요. 그냥 얘기 그만하자고 싸우다가. 근데 이제 막 엄마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다 뭐 이런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 2통 정도 무시하다가 3통째 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엄마가 그만 울고 잘 잤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안 운다고 이러는데 엄마가 뭘 안 울긴 안 울어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안 거죠.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울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 엄마랑 카톡을 하면서 엄마를 정말 때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지경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정상이 아닌 거라는 걸 아는데 이 정상이 아닌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내가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만 더 나아갔다가 이렇게 무서운데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도 미안해요. 친구들은 다 엄마랑 정말 지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막 며칠 전에 가족들이랑 멀어지려고 결심을 했다라는 영상을 올렸듯이 가족들이랑 계속 가깝게 지내면 위험하다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가족들이 저를 제 엄마도 뭐 작은 삼촌, 외숙모 이렇게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면 자꾸 선을 넘고 그 선을 넘는 기준이 좀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케이스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 가까운 친구들은 제가 어떤 일들을 평소에 겪었는지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가족 주제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면 민주야 진짜 제발 멀어졌으면 좋겠다. 네가 너무 힘들 것 같다 라는 말들을 해줘요. 근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하고 나도 생각해보면 정말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도 왜 내가 잘 계속 가족들이랑 해보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멀어지면 되는 건데 근데 멀어지면은 나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찾을 것 같고 실종 신고할 것 같고 어떤 큰 일들을 다 버려가면서라도 다 저를 찾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잘 풀고 싶은 건데 잘 풀려고 하면 할수록 마찰이 생기고 끝내는 나만 그들에게서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멍해요. 아직도 여전히 멀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멀어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엄마의 도움 하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엄마랑 연락을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 엄마랑 보험 해놨던 것들이나 아니면 뭐 명의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귀찮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날 정말 적잖이 제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흡이 너무 안 되니까 유튜브에다가 호흡 같이 카운팅하면서 컨트롤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숨을 깊게 들이마시래요. 그래서 깊게 들이마시려는데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지는데 숨을 어떻게 들이마셔. 그래서 일부러 계속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생쇼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슬픈 건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이런 것들을 말하면 쇼한다고 유난이라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 스스로가 짜증나요.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왜 나보고 유난이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지? 그거 이외로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주로 기상을 하고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일할 때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블루베리를 막 피킹하고 다시 일어나서 옆나무 가서 다시 또 앉고 뭐 그런 식으로 9시간, 8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정말 아프고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블루베리 한 버켓당 3kg 정도 하는데 그 3kg당 이제 성수기다 보니까 값이 싸져서 $3 정도 되거든요. 한 버켓당. 근데 한 버켓을 따려면 제가 한 30분? 20분은 쓰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20분의 노동의 가치가 $3라는 게 조금 현타가 와서 다른 잡을 그래도 친구랑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요즘이고요. 갑자기 엔딩 멘트. 지금 27분이나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용량이 슬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도 되게 꼬박꼬박 잘 쓰고 있고 저는 나머지 이제 쉬는 저만의 이런 휴일을 잘 즐기러 또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힘든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원래 좋아했던 그림 그리는 거, 뭐 일기 쓰는 거,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그런 거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제 블로그를 최근에 제가 단장을 했어요. 원래 서로 이유 공개로만 다 오픈을 해놨던 글들을 이제 제 카테고리를 다 정리를 해서 제 블로그를 아는 분들이 제 글들이나 그림이나 제 일상을 조금 더 잘 봐주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 블로그도 한번 놀러 오시고 이유 추가해서 블로그 글 올라올 때마다 잘 심심하시다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블로그는 진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친구들이랑만 교류하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올려서 서로 이웃으로 올리긴 했었고 그리고 뭔가 좀 외부인들에게,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의 일상을 공개하는 게 조금 불편했어서, 혹시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뭐 요즘 합성사진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얼굴 사진만 안 올리면은 제 일상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도 한번 놀러 오시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제 블로그 주소 도메인 남겨둘게요. 그리고 폭식증은 여전히 아주 크나큰 제 높은 산이긴 한데요. 그것도 뭐 잘 고쳐봐지겠죠? 고쳐져 가겠죠? 폭식증도. 그리고 항상 저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묵묵히 응원해주고 그래주는 친구들이랑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너무 고맙고, 더 앞으로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도 얼른 편집해서 올려서 저의 이 근황을 구독자 여러분들이랑도 나누고 싶어요.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민이들, 제가 붙인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름 주민이들도 잘 지내. 오글거려. 안 할래. 그러면 저는 나머지 휴일을 좀 더 부지런하게 보내러 가겠습니다. 요즘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걸 되게 꺼려하게 돼가지고 시간 가는 게 정말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요. 시간은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나도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